안녕하세요, 피지오 타이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의 해부학적 구조 차이를 알고 싶다라고 물어보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논문이 하나 있길래 오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글만 보는 게 아니라 해부학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자, 해부학을 보시면은 골프 엘보를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테니스 엘보는 ECRB라고 기억하시나요? 레터럴 에피콘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골프 엘보는 메디얼 에피콘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골프 엘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육은 이 프로네이터 테레스라고 하는 이 근육입니다. 이 프로네이터 테레스에 작용하는 것을 보면은 특히나 이 전환이를 안쪽으로 갔다가 바깥쪽으로 돌리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프로네이터 테레스의 역할입니다. 프로네이터 테레스에 다양하게 작용되는 역할 중에 봐야 될 거는 논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팔꿈치의 메디얼 에피콘다일 염증의 진단이란 치료에 관련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근육을 따져봤을 때 포함되는 근육이 이 프로네이터 테레스라고 하는 근육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 플렉스 칼피 레디얼리스랑 팔마리스 롱고스, 그리고 플렉스 디지털룸 슈퍼피셜, 그리고 플렉설 칼피 올라리스, 이 근육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될 근육들은 핵심적인 근육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프로네이터 테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메디얼 에피콘달이겠죠. 오른쪽 팔에 있는 근육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휴머러스의 메디얼 에피콘다일 부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터럴 에피콘다일과 상반되는 메디얼 에피콘다일,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작용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인설션을 보면은 레터럴 서페이스 레디우스 쪽에 있는 외측 표면에 붙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레디우스라고 하는 뼈 외측부에 붙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네이터 테레스라는 근육이 부착되는 부분이고요. 프로네이터 테레스라고 하는 근육이 왜 중요한가를 보니까 생체학적인 어떤 기전을 통해서 보자면은 초기에 발생되는 코스에는 플렉서 근육도 작용하지만은 프로네이터 머슬의 그냥 근육이 초기에 많은 부하를 받게 되면은 많은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봐줘야 될 것은 이 메디얼 쪽에 있는 콜레터럴 리가먼트 안쪽에 있는 팔꿈치 쪽에 인대를 얘기하는 거죠. 또 같이 좀 주의 있게 봐달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언급만 한 게 아니라 근전도를 통해서 근육의 활성화를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플렉서와 프로네이터 그룹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활성화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근육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많이 쓰이게 되고 많이 힘들어지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1차적인 근육은 프로네이터 테레스다라고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프로네이터 테레스의 근육을 가장 핵심적인 근육으로 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네이터 테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 골프 엘보를 봤을 때 방어 기제적인 동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힘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받아준 텐션이 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주로 여기서 손상을 입게 되니까 골프 엘보라는 별명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로네이터는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플렉스 칼피 레디얼리스 근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근육이 플렉스 칼피 레디얼리스 근육이고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은 오리진 쪽을 보시면은 휴머러스 메디얼 에피콘다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인설션을 보시면은 두 번째 메탈칼파본이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메탈칼파본의 베이스가 되는 지점, 이 지점인데 딱 정확하게 두 번째랑 세 번째 메타칼파 부분에 베이스된 이 지점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부착되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근육이다. 근데 여기서 당겨주면은 플렉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손목에 붙었고 레디얼리스 쪽을 타고 가니까 플렉스 칼피 레디얼리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 이 근육에 대한 작용을 볼 수 있으면은 잠깐 보도록 하죠. 플렉션하는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같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플렉스 칼피 레디얼리스 근육이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션을 하는 동작을 취해서 힘이 가한다면은 메디얼 에피콘달 쪽에 텐션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힘을 통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렉스 칼피 레디얼리스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다음 근육을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또 다음 근육으로 보셔야 될 게 이 팔마리스 롱구스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보면은 여기 이 부분 메디얼 에피콘다일에 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쪽에 붙어 있고요.
이 팔마리스 롱구스라고 하는 근육은 옛날부터 손목 중에서 이제 좀 길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라 해서 뒤에 롱구스라고 하는 근육이 있게 됐습니다. 먼저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오리진이 메디얼 에피콘달에서 붙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플렉셔 근육들의 레티나 컬럼이라고 하는 이 손목 지지대 역할을 하는 띠에 연결되는 부분 쪽으로 해서 이 팔마리스 롱구스의 인셔션이 같이 붙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팔마리스 롱구스의 근육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에서 같이 연결되는 플렉서 칼피 레디올러스 근육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팔마리스 롱구스입니다. 이 바로 밑에 붙어 있죠. 지금 이렇게 연결돼서 메디얼 에피콘다일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셔야 될 근육은 이제 플렉스 디지털룸 슈퍼피셜리스입니다. 이 플렉셔라고 하는 근육 자체 이제 굽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디지털룸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사지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디지털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슈퍼피셜리스라고 하는 것은 표면층에 있는 우리 몸의 피부 쪽에 가까이 있는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일단 심플하게 이 메디얼 에피콘달 쪽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셜선을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둘, 셋, 넷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육 움직임 한번 볼까요? 플렉스 칼파, 레디얼리스 근육이랑 팔마리스 롱구스 근육 여기에 겹쳐서 밑에 플렉설 디지털룸 슈퍼피셜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또 모여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근육이 메디얼 에피콘달 쪽에 같이 붙어서 플렉션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칼피 울라리스라고 하는 근육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메디얼 에피콘달 쪽에 붙어 있고 그리고 칼피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당연히 손목 쪽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울라리스라고 하는 울라 쪽에 있는 뼈 밑을 통해서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은 심플하게 이 메디얼 에피콘달 쪽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셔션은 피지폼이라고 하는 손목에 있는 뼈 중에서 피지폼 부분이랑 햄메이트의 훅 부분 메탈 카파 쪽에 5번째 손가락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이 연결이 돼서 작용하는 것을 보니까 자,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약간 밑쪽으로 와서 여기 메디얼 에피콘달 쪽에 완벽하게 부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얼 에피콘달 부분에 모든 근육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염증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은 근육끼리 어떤 움직임이 많이 발생되면은 그게 열이 발생되게 됩니다. 열이 발생되면은 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조직끼리의 부딪히는 움직임 때문에 염증 반응이 형성되고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느끼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골프 엘보를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골프 엘보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테니스 엘보는 지난 시간에 또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논문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니스 엘보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이게 2016년도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에피콘달리티스라고 되어 있죠. 티스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은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보우 쪽에 있는 레터럴 에피콘다일의 염증, 즉 테니스 엘보우를 말하는 거였죠. 특히나 이 논문에서도 언급하는 것이 우리 손목 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스텐션 시켰을 때 나오는 통증의 저항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이스텐션 시키는 지금 보시는 이 근육, 이스텐서 칼피 레디얼리스 롱구스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스텐서가 손목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되고 칼피가 손목을 텐션 시킨다는 의미랑 레디얼리스 중에서도 근육이 두 개가 지나가는데 롱구스랑 브레비스 이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롱구스는 자세히 보시면은 부착되는 부위가 휴머러스 슈퍼콘달 쪽인 요 에피콘달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부분에 부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얼 에피콘달이랑 레터럴 에피콘달 쪽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이 핵심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근육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밑에 있는 이스텐스 칼피 레디얼리스 브레비스라고 하는 근육이 레터럴 에피콘달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지점이죠, 지금. 그래, 특히나 이 지점, 여기 붙어 있는 이 근육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근육을 보게 되면은 이스텐스 디지털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가닥에 있는 손가락 4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스텐스 칼피 울라리스 근육 보시면은 울라라고 하는 뼈가 있고 그 위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지나가더라라고 보시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근육 3개가 레터럴 에피콘달 쪽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디얼 에피콘달 쪽에 붙어 있는 근육과 상반되게 레터럴 에피콘달 쪽에 붙어 있는 근육도 이 손목을 이스텐션 시켰을 때 장력을 받아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움직임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바깥쪽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이 근육들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염증을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염증들을 이제 레터럴 에피콘달리티스라고 해서 외측 상가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의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ECRB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을 펴보세요라고 해서 위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 저항을 주기만 했는데도 아픈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이 ECRB에 어떤 이상이 있는 점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메디얼 에피콘달이랑 레트럴 에피콘달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이 논문이 상당히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선정을 해서 먼저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추가로 필요한 자료라든지 어떤 궁금증이 있다면은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비주어타이겠습니다.